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금질 21회차입니다. 소방학개론이고요. 복습 테스트니까 또 주관식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진도는 연기부터 폭발 앞부분까지 들어가 있네요. 연소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1번 빈칸 듣기입니다. 습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자연발화일 때하고 발화점일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발화 같은 환경적 조건의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어떨수록요? 높을수록 오히려 자연발화가 잘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엇은 외부의 점화 에너지 없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열의 축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 공기 중에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발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연발열하고는 좀 다르죠. 불이 붙었으니까 연소 현상이고요. 자, 세 번째 무엇은 열분해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모두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소 또는 다른 말로는 내부 연소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 넘어가 보죠. 예, 4번은 수코크스 활성탄이고 어떤 연소의 하나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발이나 열분해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코크스, 목탄, 금속분, 금속까지 얘기했으면 이거는 우리는 이제 표면 연소, 고체의 표면 연소라고 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하나의 형태 자체로 보면은 이 아이들도 자결 연소는 맞습니다. 자, 5번 문제요. 자연발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와 아주 천천히 산화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화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화열과 발효열이 대표적인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6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심화 내용이죠. 예, 유지의 불포화도, 불포화 결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도가 크고 불포화도가 클수록 건조되기 쉽다. 그래서 이거는 요드값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드값이라는 얘기 자체가 요드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반응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를 가지고 요드가 이제 불포화 결합 사이에 끼어 들어간 정도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체 연소 중에서 무엇은 열분해 반응이 없다. 요런 정도 같은 경우는 열분해만 증발 연소를 하셔도 지금 문제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면 연소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열분해 반응이 없긴 없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열분해가 없이 나타나는 증발 연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표면 연소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는 표면 연소를 쓰셔도 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등심연소는 심지를 타고로 최종적으로는 뭐 하겠어요? 예, 최종적으로는 증발연소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해연소보다는 증발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에는요, 예, 역시 제4류물 3석유로 이상 아이들을 가게 되면 이상이라 표현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표현이겠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해연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증발연소는 무엇과 무슨 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증발수 무슨 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분자량이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무슨 점이니까 이것은 인하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여기 직관식 문제니까 끓는 점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이라도 그 문제는 아니고요. 원하는 것은 분자량과 인하점이 작을수록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분쟁번호와 가스레인지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혼합 연소들을 활용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12번에요. 자동차 엔진이나 증기 기관에서의 연소로 밀폐된 연소실에 했으니까 얘네들은 연소라는 게 좋겠죠. 예. 예혼합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밀폐된 연소실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폭발 연소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연소의 3요소만으로도 이른다. 이걸 기본적으로는 자결 연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 표면 연소로 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염 연소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죠. 예,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에요. 열의 발생 속도가 방산 속도를 능가하여 격렬한 연소가 일어난다. 결국 이건 비정상 연소라든지 아니면 폭발이라도 상관이 없겠고요. 비정상 연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폭발적인 얘기는 비정상 연소가 될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폭발이 될 거니까. 그렇죠? 네. 자, 확산연소의 연소실의 연소 효율은 확산연소는 이제 비교하자는 것이 역시나 예혼합이었습니다. 예혼합과 글자가 이상하네요.
예, 비교하자는 것은 예혼합이니까 예혼합과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연소율이 좀 작다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16번으로 또 넘어가는 게 16번은 주관식 문제로 되어 있군요. 예. 자연발해 방지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생각하자면은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유통이 크다, 유동이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열 축적을 좀 더 잘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또 낮추는 것도 좋겠고요. 습도도 이제 낮춰서 건조하게 하시고요. 퇴적물을 쌓을 때 창고에 물질을 쌓을 때 열 축적이 되지 않도록 퇴적한다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겠죠. 열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이사이에 간격을 좀 더 두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증발 연소라 물질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제4류 염물 쪽으로 가자면은 흑수이나물이라든지 1석유류 그다음에 제2석유류 그리고 알코올류까지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는 대로 적어라. 그러면 PV 이꼴, NRT 이렇게 적으셔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다. 공식 외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넘어가죠. 불꽃연소의 특징과 종류를 아시는 대로 생각하세요.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다는 거고요. 불꽃이 대부분의 연소들은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연소, 발열량이 많고, 안 그러면 연소, 속도도 빠르고,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들로 따지면 대부분이 다 있는, 일단 유류 같은 경우, 유류의 연소는 전부 다 불꽃 연소가 될 거고요. 목재도 있을 거고요. 플라스틱 이런 것들 대부분 유기물 같은 경우는 연소가 될 때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다 연소, 사요소 관여한다. 이렇게 아는 대로 쭉 적어봤다가 그리고 이게 기억이 답지 보니까 이게 있네.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요. 액체 연소 방법을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3가지 이상. 액체는 역시나 증발 연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분해 연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심 연소도 있을 거고요. 액체만이 할 수 있는 게 또 분무 연소도 돼 있죠. 물론 증발하고 분해 같은 경우는 고체도 가능하죠. 자, OX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OX 문제는 흡착열은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자연 발익기 때 원인이 되는 열. 흡착열은 아니겠죠. 흡착열보다는 얘들 같은 경우는 분해열이나 안 그러면은 중합열인데 뒤에 보니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될 테니까 중합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고요. 증발연소는 열분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렇죠. 증발연소는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분해연소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분자량하고 점성이 크다, 좀 끈적끈적하다, 애들이 크다, 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분해가 더욱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아니고 O가 되겠습니다. 자, 확산연소는 역화 위험이 없지만 선화, 그렇죠. 그리고 리피팅은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화 위험은 없습니다. 내부에 산소가 없어서 그렇고요. 예혼합연소에서는 25번입니다. 예혼합연소는 연소실 내에서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보다는 오히려 이건 비교하자는 얘기죠. 오히려 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매연 같은 경우 거의 잘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결국 X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죠. 26번 예혼합연소의 혼합가스는 조연성 가스와 1차 공기가 조연성 가스와 1차 공기가 혼합된 가스를 말한다. 맞죠? 맞네요. 혼합가스를 물어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공기가 만나야 되겠죠. 자, 액체의 분해연소는 휘발성에 있는 물질이라 이건 액체 분해연소보다 증발연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분해연소는 비휘발성 액체의 열분. 그렇죠. CO2 문제 뒤까지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게 낫겠군요.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 액체 가연물의 열분해로 인한 연소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표면 연소는 다른 고체 연소보다 연소 속도가 더욱더 느리다. 그렇죠. 보통 반응성이 빠른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표면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는 느리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오죠. 예. 여기다가 제가 답을 체크하네요.
자, 다음 29번요. 자연발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점화원 없이 열의 축척으로 불이 붙는 현상이다. 예, 좋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연발화 외부 점화원이 없습니다. 30번이요. 예, 산화열은 공기 중에 자연산화, 이걸 천천히 일어나는 느린 산화고요. 열 축척하고요. 석탄, 유지, 건성류, 기름걸레 등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31번 기체의 압력은 단위 면적을 수평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충돌하죠. 수평으로 간다는 건 나란하게 간다는 뜻이니까 그건 안 되겠고요. 예. 32번이요. 물의 현열은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M, 델타 T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그냥 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33번은 중성되는 실내와 실외에 실외 공기의 수평 이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쪽이, 그런 위치가 중성대의 위치니까요. 자, 34번요.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는 외부 공기가 건물 공기보다 따뜻할 경우 실내 공기가 아래로, 요거는 이제 아래로 이동하니까 피스톤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굴뚝 효과를 얘기하겠죠. 화재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굴뚝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X고요. 35번 연기는 기체 가운데 완전 연소하지 않은 가연물이 고체 밀입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상태이다. 예, 좋습니다. 고체 밀입자, 액체 밀입자, 연기 뭐 다 같이 움직이죠. 저기 가스 같이 움직이죠. 자, 36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온도, 열에 대한 용어. B점은 액체에 끓는 점 좋습니다. 맞고요. 융점이 낮으면 고체가 되기에 용이합니다. 그렇죠? 융점이 낮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의 융점을 가지고 있고 80도의 융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상온에서 열을 줘서 30도 올리면은 얘들은 이제 녹기 시작하고, 얘는 더 열을 줘서 80도까지 맞춰야지만이, 그 이상이 돼야지만이 얘네들이 80도가 되어야지만이 얘네들이 이제 액체가 되니까 융점이 낮으면은 곧 액체가 되기도 용이하고 오히려 고체가 되기도, 온도를 아니군요. 고체가 액체가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융점이 낮으면은 액체가 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체가 되기에 용이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융점에 대한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80도죠. 요 얘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낮추면 되겠네요. 영하 30도하고 그 다음에 0도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죠. 그럼 온도를 낮춰서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온도를 액체로 만들려고 그럴 때도, 고체로 만들려고 또 0도 되면은 고체가 되고 0도 내려가면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야지 고체가 되니까, 융점이 낮으면은 고체가 되기 용이하다는 말보다는 액체가 되기에 용이하다 하고, 고체가 되기에 용이하려면 융점이 높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말 표현의 장난이죠. 온도는 동일하지만은 어떤 게 더 쉽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잘 안 보이겠네요. 결국 융점이 낮으면은 액체가 되기 용이하고 융점이 낮으면은 고체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잡열은 상태 변화하면서 흡수되거나 방출하는 열이 맞습니다. 그렇죠?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이고요. 자, 현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흡수는 방출하는 열 맞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37번 가보겠습니다. 37번에는 가연물의 상태에 따른 연소의 분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호남 연소는 화염의 색깔이 주로 청색이다. 그렇죠. 청색 같은 경우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 분해 연소는 액체 분자의 열 분해로 인한 연소를 말한다. 그렇죠. 고체 분해에서는 목재, 종이, 고무의 연소를 말하고요. 내부 연소는 외부에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한 걸 말하죠. 자체적으로 산소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38번요. 역시 비교하는 게 불꽃하고 자결을 비교하죠. 불꽃은 발염, 유염, 그 다음에 표면 화재, 그렇죠. 다들 이제 불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결연소는 표면연소, 무염연소, 신부화재와 유사한 게 맞습니다. 전부 다 불꽃이 없다는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여기다가 훈소 같이 들어도 됩니다.
자, 불꽃 요소라는 종류로는 목재, 기체의 연소, 그쵸? 이건 다들 불꽃이 나게 돼 있고요. 자결연소는 종류, 얘가 잘못됐군요. 유류는 자결연소를 하지 않는다고 보죠. 스코크스, 목탄 이런 건 다 가능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나요? 자, 39번 복사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노출 화재, 노출 화재라는 것은 어떤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거기에서 다른 건물 쪽으로 했는데 이 화재라는 것이 여기에다가 화재가 되는 건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실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로 일하는 거, 이런 경우를 노출 화재 또는 원격 발화 이런 말도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화재 시 성장기에서 인근 건물로 화재를 전이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 가장 높으니까 성장기가 아니라 언제가 돼 있어? 온도가 가장 높은 최성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성기. 자, 복사는 전자기파가 직접 일하면 또 맞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0번에요. 중성대를 가장 올바르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 압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어떻게 같은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답이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21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